온몸을 바쳐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AI 경쟁력.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국은 어떤 그 방대한 자료, 학습시킬 수 있는 방대한 자료, 그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그렇게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에서 중국이 우위했을 가능성이 큰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양적인 면에서는 이미 앞서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뭐 양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논문이 있을 텐데 올해 이제 스탠포드에서 발표한 뭐 AI 인덱스 이런 데를 봐도 논문의 양이나 또 피인용 횟수나 이런 걸 보면 이미 미국을 앞질러 있는데요. 근데 그런 논문들 중에서도 완전히 이제 기반 기술이 되는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좀 앞서 있죠. 근데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많이 바뀔 것 같은 게 중국은 지금 초등학생들도 뭐 수백 시간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뭐 400개 넘는 대학이 이미 AI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에 대한 것들도 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를 국가 단위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AI에 있어서는 앞서 나가기 아주 충분한 환경이 되어 있죠. 이제 인재적인 면이나 인적 자원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물적 자원 측면에서 중국이 AI의 어떤 1등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네, 아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처럼 아마 두 나라가 거의 양대 축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아까 데이터의 활용이나 어떤 인구수나 혹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무감성, 감성이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만 따지고 보면 미국을 압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인공지능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현 세대 인공지능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중국이 상당히 미국을 제치고 양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뭐 활용의 면이나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인공지능이란 것도 패러다임이 늘 바뀌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질문하신 이제 딥러닝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제 서구에서 개발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훨씬 기술적으로 많이 탄탄하게 이렇게 쌓여온 거고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뀐다고 할 때 과연 중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거냐, 미국이 만들 거냐라고 보면 과거를 봤을 때는 미국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가능성은 높지 않나. 그건 뭔가요? 그 데이터의 양이나 어떤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둔감성 뭐 이런 거 말고 미국의 강점은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 오락에 펼쳐지는 가상 공간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오락적 환경이 인공지능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그게? 그런 건 이제 질문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그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제 GPU라고 불리는 하드웨어가 사실은 인공지능 지금에 있는 딥러닝에 너무 최적화된 아주 최적화된 설계이기 때문에 GPU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U 이제 중앙 연산 처리 장치와 다른 점은 CPU는 복잡한 계산을 순차적으로 매우 잘하는 이런 이제 프로세서라고 하면 GPU는 원래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은 이제 우리가 여러 픽셀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림이 한 줄씩 나와버린다면 이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안 보여질 테니까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해서 동시에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인데 현실 세계에 더 비슷하겠군요. 그러니까 CPU가 보는 세상보다 GPU가 실제 생활을 더 유사하게 보여주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런 이제 표현보다는 이제 GPU 자체가 단순한 걸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의 지금 딥러닝의 구조 자체가 단순한 연산을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해서 다음 층으로 올리고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해서 다음 층으로 올리고 이런 건데 곱하기 더하기를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동시에 해야지 얘만 올리고 얘를 안 올리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계산을 동시에 올리도록 GPU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CPU는 뭐 우리가 뭐 8코어 뭐 이렇게만 돼도 뭐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GPU는 막 수천 코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계산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인공지능 현세대 인공지능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또 이제 수요도 엄청나게 높죠. 그 GPU의 1인자는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이죠. 아무래도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고 뭐 AMD라는 회사도 이제 훨씬 또 지금 ATI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GPU 영역에서 또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하드웨어를 엔비디아, 뭐 AMD 이런 회사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쥐고 있었다면 요즘은 세상이 또 바뀌어서 인공지능 전용 칩들을 구글도 만들었고요. TPU라고 불리는 이제 하드웨어를 구글도 만들었고
페이스북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예. 지금 또 더 재밌는 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 전용 칩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새롭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예. 회사들도 이런 이제 커머셜하게 만들어진 뭐 엔비디아나 AMD의 칩을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위해서 스스로 칩을 설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 이런 칩 혹은 뭐 GPU였지만 이제 인공지능 전용 가속기 혹은 뭐 NPU라고 부르기도 예. 하거든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데 삼성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요즘 스마트폰에 NPU가 들어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으면 네. 우리가 찍는 그대로 찍히는 게 아니라 많은 알고리즘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한계보다 훨씬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네, 이미 많은 인공지능.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에 특화된 칩들을 개발하는데 1등 국가는 어딘가요, 지금? 그것도 역시 미국인가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승부가 데이터나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버시를 약간에 대한 둔감성, 데이터의 양 이걸로만 결정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연구의 질적인 면이나 이제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많이 이제 미국을 따라잡았고 이제는 제치려는 거지만 완전히 혁신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아무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최강대국이군요. 이 분야에서도 아직도.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면들이 많지만 미국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혁신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창의성, 예를 그렇죠. 들면. 네, 창의적인 접근,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생각하는 혁신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아주 장려되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승자는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 롱텀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이 가장 그런 패권을 쥐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